스펀지 연구소. 꼭 알아야 할 위기 상황 대처. 우리 주변에 놓이는 수많은 위기의 순간. 예고되거나 예측할 수 없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상황, 예측하지 못한 화재. 식용유도 자연 발화된다? 어떻게 된 거죠? 실험이죠? 40도는 이제 250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320도 정도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발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둬야 할 엄청난 사실 하나. 식용유 화재 시 절대 물을 뿌려서는 안 된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프라이팬에 불이 붙으면 누구나 당황을 하게 되고, 이때 싱크대에 있는 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러면 더 멀리 번져요. 오히려 무섭게 커져버린 물을 붓자마자 기름은 온 사방으로 넘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불은 그렇게 벽과 천장을 끄고 금세 방 안 전체로 옮겨 붙습니다. 예. 뭐가 물이? 단 1분 30초 만에 불바다가 된 지금. 기름에 물을 부으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번져 결국 순식간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전소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분. 왜 식용유 화재에 물을 부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끓는 온도가 100도입니다. 여하튼 240도에 100도가 들어가게 되면 순간에 기화를 하게 됩니다. 프라이팬이 달궈지길 기다리다 불이 난 식용유 화재. 이런 상황이라면 옆에 마요네즈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소화기를 찾지 못해 위급한 순간, 마요네즈가 있다면 뚜껑을 열고 불이 난 프라이팬을 향해 힘껏 뿌리면 불이 꺼집니다. 이때 주의사항, 마요네즈를 너무 가까이에서 뿌리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불이 꺼지면서 다시 요리가 되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순간 불이 약해지더니 저건 외국 영화에서 꺼져버렸습니다. 진짜 왜 불이 꺼지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불이 꺼지는 것입니까? 마요네즈를 이용해가지고 화재를 치료하는 방법은, 마요네즈는 그 달걀의 노란자에 있는 분자가 거기 이제 식용유를 감싸물 해서 이제 질식소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인해 불에 붙은 식용유에 마요네즈를 뿌려주면은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이라는 분자가 식용유에 막을 형성, 공기를 차단,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 아파트에는 제2의 탈출구가 있다? 만일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출입구를 이용 탈출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 대비한 제2의 탈출구가 있다는데, 과연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방을 봐도, 베란다를 봐도, 화장실에도 어느 곳을 찾아봐도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뛰어내리란 건 아니겠죠? 이것도 저 어디 있습니까? 저쪽입니다. 벽이요? 예, 벽입니다. 모르셨죠? 아, 벽이 탈출구다. 네? 어디요? 두드려 보니 비어 있는 소리 나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과연 이 벽을 통과해 옆집으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뭐? 네? 망치로 부숴보겠습니다.
힘껏 내리치니 정말 깨졌습니다. 그래서 옆집 소리가 들리는 거구나. 옆집에서 보니 망치가 뚫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아예 탈출할 수 있을 만큼의 큰 구멍을 내보겠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벽. 원래 저렇게 쳐야 됩니다. 예. 아, 진짜요? 예. 이것이 바로 아파트에 숨어있는 비상탈출. 모든 아파트에 옆집으로 다 건너갈 수 있습니까? 있는 거죠. 주택건설 기준에는 공동주택 3층 이상층에는 발코니 쪽에 꼭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 진짜 집에서 몰랐네. 비상탈출구를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탈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벽 사이에는 짐 같은 거를 놔가지고 그렇죠. 탈출을 유도하는데 방해돼서는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위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얼음 낚시를 즐기던 낚시꾼이 불안한 걸음으로 저수지 위를 서성거립니다. 오후 들어 낚시 장비를 걷었지만 저수지 주변 얼음이 녹아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한 탓입니다. 세 번째 상황. 얼음에 빠졌을 때 대처법. 아무리 확인을 해도 불안한 저수지나 호수 위의 얼음판. 이런 얼음판 위에서 뛰고 달리다 결국에는 약한 부분의 얼음이 깨져 익사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쓰시겠네요. 이렇게 긴급 구조대가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얼음에 빠지는 경우는 구조대원의 그 신속한 도착이 그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실제로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급격한 체온 상실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진 얼음물 속에서 탈출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이 걸어온 방향으로 돌아서고 양팔을 45도 방향으로 뻗고 몸을 앞으로 최대한 숙인 채 벌린 두 팔을 이용 얼음에 몸을 밀착시켜 빠져나오면 됩니다.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주머니에 열쇠가 있다면 열쇠를 이용 얼음을 찍고 나오거나 깨진 얼음으로 내리쳐 홈을 만들어 잡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일어서지 말고 반드시 몸을 굴려 천천히 이동합니다. 네 번째 상황. 물에 빠졌을 때 구명 장비가 없다면 바지를 이용하면 된다는데 정말 바지를 이용하면 구명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생존 전문가죠. 그 추리닝 내지는 반바지는 안 되고요. 일반 청바지라든가 면바지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지를 일단 벗어야겠네요. 물에 빠지게 되면 먼저 바지를 벗습니다. 역시 침착해야 되나요? 아니 근데 뭐든지 위기 상황에 침착하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양쪽 바지단을 묶은 후 저거 젖대 동안 떠 있는 게 용하네요. 머리 위로 바지를 넘겼다가 다시 앞으로 내리치면 바지 속으로 들어간 공기에 의해 순식간에 구명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을 잡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일까요?
바지가 물에 젖게 되면은 그 물의 수막 현상 때문에요. 공기 투하를 좀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기 튜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바지 속에 바람이 빠졌을 때의 대처법. 물속으로 들어가 잠겨있는 바지에 가랑이 사이로 공기를 불어넣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상황.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필요할 때, 하지만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다면 9볼트짜리 건전지와 수세미로 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자, 그럼 어디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라이터가 더 쉽고 역시 침착해야죠. 양극과 음극이 있는 윗면에 철수세미를 갖다 대고 종이를 가져가면 바로 불이 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철수세미는 가는 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9볼트 건전지를 연결해주면 저항이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일반 쓰는 전기 난로와 같이 저항이 커지면 바로 이전 열이 나겠죠. 그래서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상황. 택시에는 보안장치가 있다? 연이에 방범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부산에서는 오늘 새벽 강도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택시안 보안장치.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몰라요. 택시 방범등이 깜빡거리면 시민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 안의 방범등이 경찰차의 경광등처럼 깜빡거린다. 몰랐어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뒷자리에 탄 승객이 자신을 위협하는 경우 운전자가 방범등을 켜면 방법이야 저게 깼어. 붉은색 불이 깜빡거립니다. 즉 거리를 달리는 동안 택시 안의 운전자는 계속해서 구조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에서 이런 택시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일단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는 기존의 지식 체계라든지 기존의 이성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도 그에 따르지 못하고 일단 공포감 때문에 이런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들이 저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기 상황에서 본능적인 감각적인 행동은 본인에게 커다란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침착하게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초로 한 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디에서 닥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들. 명심하십시오. 최우선은 119입니다. 야, 정말 꼭 알아둬야 할 대처법만 모아서. 뭐 아기 있는 집들 많잖아요. 그럼 아기들이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는 위험이 많은데 치아 있는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그 압력 때문에 이가 그대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치과에 빨리 데려가면 그걸 다시 끼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아기들은. 근데 그거를 이제 치과까지 가지고 가는 방법이 깨끗이 헹궈서 우유에 집어넣어 가든지 우유가 없으면 어머니 입에 물고 병원까지 가서 하면은 그게 치아에 있는 신경이 오랫도록 살아있어요. 치과에서 맞죠?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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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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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사랑해